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이것도 뭐 우리 때는 중등에 있었는데 다시 고등으로 좀 빠진 내용이죠. 자, 만약에 이제 2하고 3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쳐볼게요. 또 개수가 2차항의 개수가 1인 거. 그럼 어떻게 만들면 돼? x-2, x-3은 0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 그 다음 얘를 전개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이렇게 전개할 수가 있지. 그러면 뭘 보고 싶은 거냐면 실제 근하고 이 개수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걸 보고 싶은 거야. 그럼 일반적으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자, 이렇게 2차 방식을 만들 수가 있을 거고, 전개하시면 x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0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지금 여기 두 근의 합이 있어. 여기엔 두 근의 곱이 있어. 그런 거니까 x의 개수를 보니까 두 근의 합의 무한과 부호를 바꾼 거지.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그 다음에 상수항을 보니까 그냥 두 근의 곱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두 근을 더하면 몇이야? 5잖아. 합은 5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건 마이너스 5지. 자, 곱은 몇이야? 6인데 여기 있는 건 6이지. 자, 그래서 이제 거꾸로 보면 x제곱 마이너스 뭐 7x 플러스 5는 0이다. 자, 그러면 이때 그럼 두 근의 합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두 근의 합은 얘 부호 바꾼 7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두 근의 곱은 얘 그대로죠. 5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기억하기 뭐 어렵지 않죠. 충분히 쉽게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근데 만약에 하나만 더 연습하고 넘어가. x제곱 뭐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 두 근의 합은 뭐다?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의 곱도 마이너스 1이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라고 하면, 즉 지금 2차항 계수가 1이 아니야. 1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1이 아니면 사실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되지 않겠니? 그죠? 나누면 되겠고,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5고 두 근의 곱은 마1인 거야. 그럼 이제 할 때마다 나눠줘야 되냐 라고 하면 사실 그거보다는 일단 요게 원래 부호 바꾸는 게 합이었잖아. 그거를 누구로 나눈다? 2로 나눈다. 이러면 나올 거고, 얘는 상수항 그대로가 곱이었는데 역시 최고차원으로 나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그게 이쪽으로 와서 최고차원 계수가 만약에 a였다 라고 하면 여기에 전부 다 a가 곱해진 거니까, 자, 여기는 부호 바꾼 다음에 a로 한 번 더 나눠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얘를 일반화 시키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있을 때, 자, 두 근의 합을 물어보면, 자, 얘 부호를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로 나눈다? a로 나눈다. 두 근의 곱을 물어보시면 얘 그대로 쓰시고 누구로 나눈다? a로 나눈다 라고 해서, 자, 이러한 공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요거 부호 바꾸고 2로 나눈다. 3으로 나눈다. 두 근의 곱은 6을 그대로 3으로 나눈다 라고 해서 구하면 된다. 그럼 이제 거꾸로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식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2하고 3이 나왔는데 2하고 3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식을 그동안에는 x-2, x-3은 0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치면, 자, 얘 둘 더하면 몇이야? 5고요. 곱하면 6이니까 x제곱하고 얘 합은 부호 바꾸고요. 곱은 그대로 써서 는 0 하고 만들면 되겠지.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그대로 쓰는 거고, 만약 2라고 하면 여기다 이제 2배씩 해주면 된다.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 플러스 루트 2가 근인
2차 방정식을 만든다고 하면 자, 원래는 이렇게 x는 1 플러스 루트 2 하고 루트 2 없애는 형태로 그 다음 제곱해서 이렇게 되겠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만드는 건데 뒤에 배우는 거지만 얘가 근이면 역시 얘가 근이에요. 얘 둘이 더하면 몇이니? 2죠. 곱하면 마이너스. 그래서 합에서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2를 쓰고 곱은 마이너스 1에서 바로 써가지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구해낼 수가 있지.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식이 인수분해인데 인수분해를 우리가 별말이 없다면 어디까지 하는 거야? 유리수 범위에서 한다고 했어요. 자,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게 기본인데 근을 활용하면 그냥 무조건 다 인수분해할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 2차원식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자 요거는 이렇게 전개할 수 있겠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있어요. 우리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데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 자체가 뭐야? 요곳의 두 근이 3과 마이너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얘를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x제곱 뭐 마이너스 2x 뭐 마이너스 1은 0 요곳에 그냥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얘를 그대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애초에 인수분해하라고 했으면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야. 근데 그럼 우리는 뭘 구해서 얘가 0인 두 근을 구해서 이렇게 넣으면 인수분해를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얘 근 구해보면 1불마 루트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니까 2 이렇게 되니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을 빼시고 그다음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을 빼시면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식 자체도 인수분해 안 되는 걸 강제로 인수분해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복소수 범위에서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이면 모든 2차 방정식 근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거니까 그냥 인수분해를 무조건 할 수 있다. 어디까지 하면? 복소수 범위까지 하면. 그래서 얘의 근을 이제 구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3i가 되겠지. 또 이게 근을 구해서 하나를 빼고 x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i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를 빼게 되면 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인수분해가 다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참고로 또 뭐 어떤 방법도 되냐면 만약에 완전 제곱식 바꾸는 게 좀 편하다 싶으면 나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3으로 나누고 여기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바뀌잖아. 그 다음에 여기를 마이너스 마이너스 3으로 좀 고칠게요. 뭐를 쓰고 싶냐면 합차를 쓰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을 만들고 싶은 거야.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인데 얘 뭐 제곱하면 마 3이 나오니? 루트 3i를 제곱하면 얘가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쓰면 돼? 합차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죠. x 플러스 1에 루트 3i를 더하고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루트 3i를 더하면 자 이것도 인수분해 되겠지. 자,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다. 그죠? 그럼 4번은 이처럼 켈레겐의 성질인데 위에서도 그냥 살짝 좀 얘기했지만 자 ABC가 유리수이면 한 근이 만약에 이런 거야 3 플러스 2 루트 2야. 그럼 나머지 한 근은 어디만 부호 다른 여기 루트 부분의 부호는 다른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근이 될 거다.
자, 이거는 왜 그런지 보면 근해 공식 자체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랑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있으면 근호가 어디에만 있어? 여기에만 만약에 근호가 다른 데서 안 나오고 딱 여기에서만 근호가 나온다고 치면 여기에 부호만 다른 두근이 나오겠지. 다른 건 다 같은데 즉 유리수 부분의 유리수 부분은 부호까지 같아. 그죠? 이 유리수 부분은 부호까지 같아. 유리수 부분은 부호까지 같은데 어디? 이 무리수에 해당하는 요 부분은 뭐만 달라? 부호만 다르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나올 거다 라는 거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여야 돼? 개수가 유리수여야 돼. 왜냐면 여기에서 갑자기 뭐 루트가 나와봐. 그럼 루트의 부호만 다르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겠지. 역시 여기 루트가 들어가게 되면 역시 여기만 루트 부호가 다르다라고 보장할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 된다?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얘가 근이면 얘가 또 근이다. 그 다음 또 개수가 만약에 이제 실수다. 개수가 실수면 여기 이제 드디어 나오죠. 켈렉은. 자, 얘가 하나의 근이면 얘가 하나의 근이다. 예를 들어 1 플러스 2i가 근이면 1 마이너스 2i가 근이다. 즉 켤레 복수수끼리 어떤 한 방정식에서 나오는 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각각 우리가 켤레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켤레근. 같은 방정식에서 나온 근이라고 해서 켤레근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를 활용하면 우리가 뭐 2차 방정식 만들어내는 게 좀 쉽죠. 만약 1 플러스 2i가 근이다. 1 마이너스 2i가 근이니까 둘이 더하면 2고 곱하면 5잖아. 그럼 얘는 어디서 방정식에서 나온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 자, 요 방정식에서 나온 두 근이 얘가 된다. 그래서 서로 무슨 관계? 켤레 관계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도 만약에 1 플러스 루트 2가 근이다 라고 하면 1 마이너스 루트 2도 근이니까 합이 2고 곱이 마 1이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바로 딱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얘도 이거 개념적 보고 갈게요. 자, 누구냐 합과 곱을 차례 들어갔으니까 부호 바꾸면 2 합 그대로 쓰면 마 2 얘가 곱. 자, 얘는 최고차원 계수가 이제 2니까 얘 부호 바꾸고 2로 나누면 합. 얘 그대로 쓰고 2로 나누면 곱. 자, 그럼 x제곱 계수가 1인 2차 방식 만들려고 했으니까 자, 얘하고 얘를 더하면 마 1이고요 곱하면 마 6이죠. 그래서 x제곱하고 얘는 부호 바꿔서 플러스 x, 얘는 그대로 해서 마이너스 6은 0 만들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도 이제 합과 곱을 구하면 합을 구하면 4고요 곱은 5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 이렇게 만든다. 그리고 얘도 당연히 이렇게 해도 돼. x는 2 플러스 i라고 해서 역시 i를 없애는 거죠. 넘기면 x 마이너스 2는 i, 제곱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마일. 얘 마지막 이항하면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얘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고 하네. 자,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하게 되면 플러스 1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이거 허근 갖는다는 거 알 수 있겠죠. x-1의 제곱, 여기를 뭐라고 하자?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마이너스는 뭐의 제곱? i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x 플러스 i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써도 되겠고 i를 근데 그래 굳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이렇게 있으면 할 수 있겠지. 얘는 이렇게 했고 얘는 그냥 근을 구할게요. 근을 구하면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5i예요. 자 x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i를 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5i. 그럼 다음 거는 플러스 1 여기가 플러스 루트 5i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다. 자,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다음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로 쓰면 되겠죠.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를 뭐로? 마 4로 구해놓고요. 일단 알파 베타를 마 2로 구해놓고 다음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초반에 하던 곱셈공식 변형 단원이 되는 거지. 집어넣으면 16 플러스 4라서 20이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통분을 하면 되겠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니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그럼 얘는 알파 베타의 제곱이니까 4라고 나올 거고요. 얘는 뭐로 해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하는 거지. 마사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4.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6. 그 다음 마사 이렇게 되겠죠. 4로 다 나누고 시작할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6 그래서 마이너스 22 이렇게 되겠죠. 다음 3번은 뭐 요거를 그대로 이제 뭐 전개해서 뭐 할 수도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자 의도를 파악을 해야죠. 자 근의 의미는 집어넣었을 때 참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집어넣게 되면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아니 5알파래 4알파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그럼 얘를 가지고서 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4알파가 5알파가 되려면 알파를 더하면 되겠죠. 그거는 당연히 어디에도 우변에도 알파를 더해야 돼.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 되면 1을 더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마이너스 1이 알파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만약 이렇게 하는 게 좀 헷갈리면 저기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 2가 0이다 해서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는 2라고 하고 요걸 그냥 여기다 대입을 해.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뭘 넣어? 2를 집어넣으면 알파 플러스 1이 나오지. 그래서 얘는 알파 플러스 1이고 요건 그럼 당연히 같은 구조니까 베타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전개하시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니까 그대로 넣으면 되겠지. 마 2, 마 4 플러스 2니까 마 5가 정답이 되겠네요. 진짜. 자, 2차원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2하고 6이래. 그러면 요거 두근의 합과 곱 합이 4니까 A는 그냥 4 나오는 거고 곱이 마이너스 12니까 B는 마이너스 12하고 바로 나오지. 그래서 여기서 두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분의 이거는 부호 바꿔서 B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4분의 B가 마 12 A가 4니까 마 4. 그래서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 두근이 알파 베타이고 자 얘 두근이 이것일 때 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네.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고 알파 베타는 B인 거잖아. 그럼 요 놈의 두근이 마이너스 A랑 B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냥 얘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A랑 B랑 더하면 뭐라는 거야? 얘 부호 바꾼 2 마이너스 A라는 거죠. 아 그럼 B가 2라는 게 나왔네. 자 그럼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A, B고 그게 1이잖아. 네 B가 2라고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A는 마 1 A는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뭐가 틀렸 여기가 1인데 그죠? 1인데 그래서 마 1로 썼죠.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다음은 2차원식인데 두근의 차가 5라고 나와 있어. 두 개 차가 오니까 차이가 5 나는 거니까 하나를 알파라고 잡으면 하나를 알파 플러스 5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뭐 하나를 알파라고 놓고 알파 마이너스 5라고 둬도 상관없다. 네, 일단 난 요거로 할게요. 그래서 두근의 합을 구하시면 2 알파 플러스 5가
k 플러스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곱 알파 제곱 플러스 5 알파 얘가 보다 마이너스 2k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랬을 때 이때 k 값을 모두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요 두 식을 잘 연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K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갑시다. 자, 그러면 요거 K 값이 이거 이항해주면 2 알파 플러스 4가 K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하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배 해주면 마이너스 4 알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지.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9 알파 플러스 8은 0이니까 8, 1 마마 아니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알파가 뭐일 수도 있고 마일일 수도 있고 마8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여기다 넣는 게 제일 좋겠죠.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4니까 2가 하나 나오고요. 마8을 넣으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나와서 두 가지 값이 잘 나왔네요. 네. 자, 다음은 자, fx는 0의 두근의 합이 9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면 이제 fx는 어떤 상황이야? 이제 fx를 써보면 a 하고서 x제곱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뭐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 얘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 그럼 정말 뭐 사실 아무 생각이 없다, 나 모르겠어.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3x를 넣으면 되겠지. 그럼 뭐가 돼? 9x 제곱 마이너스 27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돼. 자, 여기서 그러면 두근의 합과 곱이잖아. 두근의 합, 자 요거 9분의 27 해서 뭐가 돼? 3이 되겠죠. 두근의 곱 마이너스 1 9 나누면 마이너스 9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또는 뭐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지. fx 자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건데 f3x는 뭐야? a 3x 마이너스 알파 3x 마이너스 베타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럼 자, 얘 근은 알파 베타인데 이것의 근은 뭐야? 3분의 알파 3분의 베타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두 근의 합은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9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 3이죠. 곱하게 되면 9분의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가 마 1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1이죠. 뭐 이런 방법도 가능하겠지. 자, 하지만 이제 이 방법만 알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 fx는 자 0을 만족하는 게 알파하고 베타야. 그럼 이때 f 3x는 0 요걸 만족하는 건 뭐냐? 이 값 자체가 뭐야 된다? 이 값 자체가 알파여야 한다. 그래서 3x가 알파가 되면 그게 이 방정식의 근인 거야. 그래서 x가 3분의 알파가 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는 베타가 여기 들어가야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즉 3x가 베타가 돼야 되는 거야. x는 3분의 베타. 그래서 근의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근이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앞에서 한 것처럼 또 계산할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좀 보세요. 예시를 좀 하나 더 들어보면 만약에 f 뭐 3x-2는 0. 자 이것의 두 근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게요. 역시 f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얘 두 근은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돼야 된다? 이거 전체가 뭐가 돼야 된다? 알파가 돼야 된다. 그래서 3x-2는 알파라고 쓰고요. 그래서 3x는 알파 플러스 2. 그래서 x는 뭔가 3분의 알파 플러스 2가 뭐 요놈의 새로운 근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뭐 한 번 더 할 필요 없지. 3분의 베타 플러스 2가 또 다른 한 근이 되겠지. 자,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고 가세요. 이해하고 가셔야지. 그래서 얘하고 얘를 뭐 더하든지 또는 곱하든지 해서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해야겠죠. 자, 다음 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봤을 때 얘하고 얘를 두 근으로 하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 알파 베타가 6인데 얘는 3과 6을 두 근으로 갖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이제 얘를 다시 더하면 되겠죠. 자, 더하게 되면 99 곱하게 되면 18이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은 0 이렇게 만들면 자, 이처럼 만들어지겠죠. 다음은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이니까 얘를 더하게 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얘가 합이고요. 곱하게 되면 알파 베타분의 1이겠지. 또 각각 계산해보면 자, 얘가 6분의 3이니까 합은 2분의 1, 그 다음 곱은 6분의 1이죠.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6분의 1은 0 하고 만들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x제곱의 개수가 6이니까 분수가 안 나오도록 잘 세팅해 놓은 것 같아요. 6을 곱하면 6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지. 자, 이번 관련해서 조금 이걸 더 하면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알파 쪽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할게요. 그럼 여기다 일단 조건은 뭐가 붙어야 되면 a는 당연히 0이 아니고 c도 0이 아닐 때야. 자, 그러면 알파가 근이면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는 0을 만족하겠죠. 자, 그렇다면 알파는 0이 되지 않을 거야. 왜냐면 알파가 0이면 c가 0이지. c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을 붙여주면요, 알파가 0이 아니니까 자, 양변을 알파 제곱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럼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자, b 곱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c 곱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순서를 조금 잘 바꾸면 c 알파분의 1의 제곱, 그 다음 b 알파분의 1 더하기 a는 0 이렇게 되겠고요. 일단 이 식 자체가 뭔 상황이야? 이 식 자체가 참인 상황이야. 근데 얘는 잘 보시면 만약에 이러한 방정식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요곳에다가 뭘 대입한 거랑 똑같아? 요 자리에 x자리에 알파분의 1을 대입한 거랑 똑같지. 자, 그런 거니까 지금 요거는 알파분의 1을 근으로 갖는다는 거고, 이것이 언제 성립하는 거야? 요것의 근이 알파일 때 얘의 근은 알파분의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잘 보시면 뭐만 달라? 얘하고 얘하고 개수가 완전히 거꾸로 뒤집혔지. 그러니까 근을 이제 역수를 근으로 갖는, 즉 알파가 근일 때 이 역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뭐 하면 돼요? 개수를 거꾸로 뒤집으면 된다. 그래서 얘가 잘 보시면 자, 이렇게 있고 알파분의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거니까 얘 개수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주면 자, 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딱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참고로 좀 알고 있으면 편하지. 이게 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기하는 거라서 난 괜찮은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 켈레근은 자, 이것 한근이 2-루트일 때 유리수 A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개수가 유리수구나. 그럼 켈레근을 쓸 수가 있겠지.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2가 또 근인 거고, 그래서 합을 구하시면 4고요. 곱을 구하시면
2가 되겠지. 그래서 A는 마사고 B는 2가 된다. 그 다음에 이곳의 한근이 2i니까 1 플러스 2i가 다른 한근이고, 합을 구하시면 2고요. 곱을 구하시면 5가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그대로 2고 B 값이 그대로 5가 된다.